5월 초에 이 경희대학교가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25 경희대 수시 입결도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시 모집 요강과 이 공개되어 있는 입결을 기반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수시 입결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희대학교 입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수시 모집 요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 대한 전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입결 기준에서 이른바 24 입결, 25 입결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24대의 수시는 어땠고, 25대의 수시는 어땠고, 지금 이제 올해 26 수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청 과정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주목해서 볼 내용은 뭐냐면 25하고 26은 거의 변화한 게 없습니다. 다만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추천 인원 요게 좀 변경이 됐고, 예체능에서 한국사 빠진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24 수시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는 수능 최저가 완전히 다 틀렸기 때문에 24대까지는 자연계열은 무조건 미적 기하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과탐을 무조건 봐야 된다거나 이런 강제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5 작년부터 이런 게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이따가 충족률도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24의 입결을 봤을 때는 이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입결이 나오는구나, 이런 결과치가 나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의학 계열에 대한 수능 최저가 올해 첫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25, 26을 보시면 논술 100이고요. 일반적인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자율전공, 여기는 국수 영탐 기준에서 2합 5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3합 4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의학계열의 수능 최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체육 계열에 대해서도 그냥 함께 삼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의 이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아니면 종합 전형에서의 의학 계열이든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 조건은 전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교과 전형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재학 인원의 5%라는 제한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다만 학폭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생겼다라는 점이 있겠죠. 요거 이외에는 교과, 비교과를 기준한 70%의 교과 종합평가 30%로 반영하는 방식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종합평가의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24대는 요렇게 보다가 25대 드디어 처음으로 이른바 자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자유전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유전공에 대한 교과 종합평가는 진로 역량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으로만 평가를 했어요. 일반적인 모집 단위는 학업과 진로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자전은 학업 역량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26대로 거의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25하고 26에 교과 종합평가의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에 대한 정량평가 방식이 좀 변경됐잖아요. 기존에는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례,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라고 하는 과목 상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계열이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반영했던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그 강점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왜냐면 인문계열은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이 들어가잖아요. 2, 3학년 때의 과탐 하나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공통사회가 들어가게 되고 2, 3학년 때 한 과목 정도 배운다는 사회탐구 과목이 반영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아무튼 0.1이라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상위 3개 교과목.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A가 나와야지만 무조건 기본빵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변한 거예요.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하고, 일단은 교과 반영 방식의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희대를 쓸 거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에 대한 입결들을 한번 쭉 볼 건데, 자, 실제로 24에서 25대의 경쟁률이나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경쟁률 기준 했을 때는 9대1에서 7.5대1, 8대1 정도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까지 만족하는 조건까지 따져본다고 하면 5대1 정도예요. 대신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자, 24대의 수능 최저고요. 작년의 수능 최저입니다. 누가 봐도 24대의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복잡하죠. 다만 이때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던 시점이었어요. 작년부터는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장단점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차이에서 뭐가 더 어렵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충족률이 보여주는 겁니다. 24대의 충족률을 보세요. 자전, 인문, 자연계열의 충족률을 보면 아무리 못해도 70%가 무조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 충족률을 기준해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탐구 두 과목 평균.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3합을 맞추는 1등급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고려대를 빼면,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탐구 한 과목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국수형 중에 두 과목 조합에 탐구 하나를 조합하는 3합 라인을 구성을 하거나 2합이면 더더욱 대부분 인문계열은 영어 플러스 탐구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자연계열도 비슷하죠. 그러면 탐구 하나를 준비하는 거하고 탐구 두 과목을 준비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는 얘기가 틀리죠. 그러면 정말 2합 5에서 탐구가 최소한 평균 3등급 혹은 평균 2등급 조합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요. 그게 제가 볼 때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방증하는 거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본다고 하면 최저 충족률을 보면 자전이 충족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자연계열의 최저. 인문계열에 대한 최저가 58.49, 그러니까 58.5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내가 내신 컷이 살짝 애매하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경희대를 직윤으로 한 장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최저 충족이 그래도 가장 낮은 모집 단위 쪽에 포커스를 잡으시는 게 한 번 더 확률 게임을 하기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이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연계열, 그 다음 인문계열.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40%대인데 지금 의학계열이 3합 4에 한국사 5등급이거든요. 이거를 기반해서 본다고 하면 최저 충족률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맞출만한 애들은 다 맞춰서 경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한번 입결을 보면요, 입결은 25 입결만을 갖고 얘기하면 자전 입결이 1.73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50% 것을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교과 종합평가, 쉽게 얘기하면 서류평가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 교과라고 무조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전 입결 자체가 2.73인데 최저 충족률이 71.15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인문계열은 확실히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 만큼 입결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의대 인문계열은 1.0이지만 이거를 빼면은 인문계열은 2등급 초반대, 극초반이라고 일단 얘기합시다. 2등급 극초반까지는 그래도 내가 최저를 일단 맞춰놓고 거기에 교과 종합평가가 어느 정도 얼추 맞으면 볼 수 있다. 그러면 2.1, 뭐 2.2까지도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꽤 세요. 실제로 이제 1.72,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한약학과, 뭐 약과학과 이런 학과들도 제가 포함시켰어요. 걔네들이 워낙 입결 컷이 좀 높았고, 컴공 뭐 전통적으로 입결이 높고요. 의학계열은 50% 기준했을 때 1.175인데 의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의대만 빼면 의대는 무조건 1.0입니다.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일단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재학 인원의 5% 이내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24보다 25대 경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기에는 각 시기마다의 차이점들이 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률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자연계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이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의대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밑에서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수가 없었죠. 왜? 재학 인원의 5%라는 일단은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부터 쓰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들을 본다고 하면은 2등급 초반대 심해야 2.3 정도 이내에서나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고 기준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일단은 없어지게 되면은 2.4, 2.5도 한정을 써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교과 종합평가 30%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인식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우리는 종합평가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일반적인 소류 종합평가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공동체 빼고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합전형인 거야. 교과형 종합전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발 역전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2등급 중반대에서 한 장 써보자 상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방식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나 경희대 2장 쓸 거야. 교과 1장 쓰고 종합전형 1장 쓰고. 왜? 제한이 없잖아. 그러면 중복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면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종합 전형만큼까지는 안 나온다 하지만 기존의 경쟁률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최소한 24 경쟁률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심해질수록 실질적인 교과 내신, 여기 이게 전과목이잖아요. 일단 전과목 교과 내신에 대한 이 반영 비율이 진짜 확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입결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최저를 맞추는 게 1번, 그 다음 교과 내신, 그 다음에 뭐 진로 이수, 뭐 진로 교과 성취, 이런 순의 그 비중도가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만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진짜 입결이 어떻게 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를 지금 따왔어요. 그래서 뭐 글씨가 되게 작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확대해서 좀 내용들을 보시면 자율전공만 얘기하면은, 예, 여기는 일단은 학업 역량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을 뽑는 거예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교과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100. 얘는 그냥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듯이 그냥 압도적으로 앞에서 다 성적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변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어문계열이죠.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도 대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죠. 조금 더 퍼져 있다. 그리고 몇몇 학과들들,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아동가족, 주거환경 이런 학과들 보면은 좀 더 많이 퍼져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수능 최저에 의해서 결국에는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의 어떤 교과 종합평가 때문에 붙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저를 못 맞추고 그 사이에 맞춘 애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최저도 다 맞춰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된 거야. 행정, 사회, 경제, 무역, 미디어, 국제학과, 뭐 경영, 회계학과 얘네들의 공통점 뭡니까? 교과 이수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다 이행이 되는 학과들이고요. 활동들도 거기서 다 거기는 학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결국엔 더 뭘 많이 볼 수밖에 없냐?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걸 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경희대는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이 자료들을 보셨을 때 단순하게는 자세하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냐를 잘 보셔야 돼요. 퍼져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교과 종합평가가 굉장히 유니크하게 발동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는 합격하는 애들의 내신, 예를 들면 조리푸드 디자인이야. 학생부 평균이 3.66이고 지금 50%가 3.16이에요. 그럼 가야 3등급대에서 이하 뭐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지? 이거를 보고 노리고 들어간 애들 중에서 심지어 4등급대에서도 붙은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일단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모집단위 허용의 폭이 얼마만큼 넓어질 수 있지? 이것도 잘 생각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의학계열 뭐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희대 교과 전형은 아무리 봐도 일단은 수능 최저와 교과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종합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24에서 25대는 학업 역량이 30에서 40으로, 진로가 10%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5대의 가장 큰 변화점은 진로 역량에 자기주도라고 하는 역량까지를 포함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자율전공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도 역량을 별도 분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일반 모집단위는 진로 역량으로 보고요. 자전, 이 자율전공, 얘는 자기주도 역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은 이제 진로 역량을 보지 않아요. 그게 26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제 평가 요소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전에 더 적합한지, 내가 원래 생각하는 일반 모집단위가 적합한지는 이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요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개별은 학업 진로 공동체고요. 자유나 자율은 우리가 이는 학업 자기주도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 실제로 그러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부는 학업 진로 공동체, 자율이나 자율전공은 학업 자기주도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 요 점 좀 충분히 잘 기억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입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의학계열이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올해의 의학계열에 대한 입결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년 입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거를 못 맞추는 애들은 일단 다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은 지금 의학계열 입결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의외계열은 항상 뭐 1.04, 1.08 큰 의미는 없어요. 1.00이 가까운 거니까. 근데 아마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집단의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하다고 하면 최소한 1.1대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1.18? 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애들이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그 위에는 거의 1.00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전에 대한 입결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자전을 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눈꽃만처럼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전형도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올해부터는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하는 진로 역량을 안 보고 자기주도 역량을 보게 되면은 입결 성적이 이거보다 올라가거나 지금 작년 입결만큼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문계열 입결은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2.77에서 2.81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솔직히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계열 입결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문계열. 이따 볼 거지만 어문계열 입결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고 학생들이 대거 진입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문계열에 외고 학생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고 어마어마하게 붙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연계열은 개인적으로 뭐 이따가 총평을 할 거지만 경희대부터는 과학고 학생들이 그렇게 메리트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경희대 종합인데 불구하고 1등 후반이라고 50%컷 기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전 다음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경희대학교부터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과연 경희대학교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어떻게 하면 경희대학교 종합전형 합격을 할 수 있냐? 뭐 평가 요소를 어떻게 뭐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할 거냐?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본인 거고 그거 이외에 제가 봤을 때 경희대학교는요. 일단은 지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결의 편착합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희대는 아까도 보셨지만 50% 평균 70% 컷을 다 공개해서 보여줬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 성적의 분포도가 50 평균 70%가 좀이라면요. 주로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진로와 공동체 역량은 거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인 그 내신 등급 칸에서 다 합격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평균에 비해서 70% 컷의 입결이 굉장히 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학과들은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아니면 공동체 역량의 변별력이 작용이 많이 됐다. 실제로 활동 내용이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70% 급상승한 학과들, 진로나 공동체 활동 내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모집 단위는 피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좀 지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경희대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지만 그래도 종합전형에서도 내가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보시죠. 지금 보라색은 진로 공동체 역량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본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하는 모집 단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입결 컷들을 보시면요. 예,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물론 뭐 다른 것도 퍼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우주과학과 이런 애들. 예. 뭐 여기 뭐 융합 바이오 신소재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거꾸로 내신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했으면 초록색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학과들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압도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많이 몰려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고의 가능성이 훨씬 큰 거고 3자, 4자, 5자에 통통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일반고라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러한 결과값들의 그 편차를 좀 잘 판단해서 보시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어느 정도 드러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해서 지원 전략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뭐 입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1등급대가 아니면은 어려워요. 대부분이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2등급대에서 이른바 도시전설처럼 붙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왜 붙었을까? 물론 본인이 종합전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나름 지원해야 되는 모집 단위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도 같이 했겠죠. 그런 것들까지 시너지 효과가 딱 모였을 때 종합전형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의 일반고에 2등급 대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등급이 써서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거를 종합전형에는 지금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경희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한 실제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몇 이 진로 역량을 두드러지게 보는 모집 단위를 정해져 있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대부분 학업 역량이 우수하면은 일단은 1단계 안에는 다 집어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친화적인 대학이 아닌가. 그래서 경희대 올해도 이 기조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반고에서 만약 2등급 초반대에 내가 일정 이상의 학업 역량과 활동들이 잘 되어 있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단위 계열 쪽이
특목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시면은 한 장 정도는 저라면 좀 과감하게 써보지 않을까요? 왜냐면 2등급 초반 때도 되게 종합전형 쓰면은 결국에는 건국대 동국대를 쓰는데 건국대 동국대 그래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정도로 쓴다고 하면 원래는 그 위에 있는 학교들 노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앙대나 뭐 경희대나 뭐 외대나 뭐 시립대 노려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뭐 제가 아직 중앙대, 뭐 한국외대, 시립대가 아직 입결을 공개하지 않아서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경희대 아무튼 작년 입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진 않지만 재작년 입결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일반고끼리도 경쟁하는 모집단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런 데는 좀 잘 노리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등급 초반대, 심하면 2등급 중반대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이 맞으면 거의 2등급 초반 2.2 이내 정도에서 대부분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고에서 2.2 이내 정도 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경희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논술 전형 한번 보죠. 논술 전형은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희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입니다. 논술 100%예요. 내신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체육 계열만 한국사 5등급이 빠졌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인문 논술까지만 제가 이제 하니까 인문 논술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논술에 대해서 좀 특징들을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24, 25, 26 논술은 약간 이런 식의 편차값들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출제 특징하고 요구 역량적인 부분들에서 매년 논술에 대한 문항들의 특징들이 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희대학교는 꼭 이렇게만 봅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 국어하고 사회라고 하는 이 계열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25 작년에 논술 문항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의학학 계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인문계열은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사회탐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하고 사회탐구는 특히 사문하고 생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수준 기준하면은 최소한 수능 2등급 이내에는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사회계가 수리논술이 나오거든요. 사회계 수리논술은 수학 3등급인데 확통 기준입니다. 확통 기준. 확통 기준에서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일단은 사회계 수리논술 풀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리 논술에 이제 과탐 논술까지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미적 2등급 이상의 기하까지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미적 기하가 내가 최소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놓은 상태에서 미적으로 수능을 봤을 때 2등급 이내 정도 돼야 됩니다. 거기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 3등급 이상의 일단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의학학 계열은 일단은 전과목 규정에 다 1등급 이내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 논술은 물, 화, 생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당연히 미적 1등급, 거의 만점 가까워야죠. 그리고 과학 논술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 최소 1에서 2등급이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거의 1등급인가? 많이 틀려야 하나 이상 틀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뭐 2개까지가 2등급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2등급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거의 1등급에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종합적으로는 전과목 기준 했을 때 최저가 3합 4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등급 정도의 역량, 그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어야지만 논술로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의학학은 확실히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대부분이 재수생이니까요.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는 봐봐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뭐 자전 100점 만점에 92점, 인문도 100점 만점에 89.47, 한의 94점, 자연 81.12, 의학도 평균이 82점인데 의예가 95.8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에 최소한 85점 이상은 돼야지만 아무튼 뭘 할 수 있는 평균으로 따져보면
자전은 90점이 넘어야 되고 인문도 90점이 넘어야 되고 자연이 그나마 80점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저예요. 지금 최저 충족률 보세요. 지금 자전이 23%, 인문이 24%, 자연이 32%, 의학이 18%. 조건이 교과하고 똑같은데 불구하고 최저 충족률이 완전히 틀리죠. 교과 전형에서의 최저 충족률은 그래도 70%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논술 전형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최저가 지금 3분의 1이에요. 경쟁률이 70.81대 1이었는데 최저 충족률이 평균이 28.63이라 실질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8대 1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이 실제로 경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탈락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경희대학교 논술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렇죠.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춘 애들끼리 싸우는 거다. 그리고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애들들이 만약에 논술 시험을 보면은 논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죠? 그러면 수능 최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인문계열이면 국어 사탐으로, 자연계열이면 수학, 과탐, 아니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거잖아요. 그 조합만을 가지고 2와 5를 맞춰내느냐. 전 이게 포인트라 봐요. 그래서 1, 4 아니면 2, 3만이 충족이 되는 충족률인데 최저를 충족시킨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국어가 무조건 1, 2등급 이내 나왔을 것이다. 거기에 아마 사탐이 3등급 이내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아니면 영어가 있구나. 반대로 자연계열은 무조건 수학 1, 2등급 이내에 일단 수능 최저의 조건을 만족시킨 애들 중에서 저런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 내가 경희대학교 논술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일단 수능에서 국어는 1등급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사회탐구도 최소한 2등급 이내는 찍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3등급 이내는 찍을 수 있을 만큼의 학업 역량이 있을 때 논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경희대학교는 논술 난이도 기준 했을 때 생각보다 빡빡해요. 그래서 무조건 논리 구조가 완성된 답안지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단답형은 점수를 거의 주지 않아요. 논리 구조가 있는 기승전결이 되어 있는 일단 서술형의 답안지에만 점수를 높게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논술의 고득점은 수능 최저 충족률의 동일선상에서 내가 지원하는 계열의 논술 과목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조건에서 맞췄는지 부합시켰는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논술에 대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논술도 제가 데이터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질 경쟁률 충족 다 나와 있어요. 계열별로도 지금 보시면 자율전공 같은 경우도 충족률이 23.7%고요. 지금 사학과 이런 데 보시면 지금 24.7%예요. 지금 4분의 1이 안 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좀 높다 하면은 지금 빅데이터 응용학과 33.6% 정도. 그나마 자연계열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30%대 왔다 갔다 하는 과들이 있고, 의예과. 의예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3%. 근데 한의예과 자연계열이 12%. 충족률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의예과 자연계열인데 충족률이 12%예요. 치의예과 20%, 약학과가 11%입니다. 약학과가.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내가 수학에서 내가 고등급이 나온다 하면은 어디를 쓸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 노려야죠. 내가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충족한 인원이 보세요. 약학과 999명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후에 살아남은 애들이 116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116명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그럼 116명에서 누가 붙어? 7명만 붙는 게임. 요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예비 순번도 2명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등까지 붙은 거죠. 그렇지만 999명에서 싸우는 것도 낫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문 논술은 국어와 사회탐구 조합으로 최저를 충족했을 때 논술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26 수시 모집 요강과 그리고 25 수시 입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올해 지원할 때는 일단은 작년보다는 교과 전형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개인적 종합 전형도 그렇고 내신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솔직히 조금 더 빡빡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뭐 몇몇 특목 애들 중심인 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좀 참전하지 말자. 괜히 참전해서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 일반고에서 종합전형에서 피 터지게 싸우려면 상대방도 일반고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결과들 좀 천천히 보시고, 지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혹은 N수생 여러분들 수시 지원 전략 짜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지금 입시 결과들이 대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학들 중에서 또 참고할 만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학교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